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수한 갈매기의 환영을 받으며 여객선에 올랐다. 영종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월미도에 도착할 때까지의 항해시간은 불과 20여 분. 갈매기들은 끊임없이 배 주위를 비행하며 과자를 달라고 울어댄다. 섬의 모양이 반달 꼬리처럼 휘어져 있다고 하여 월미도라고 한다. 인천에서 지척인 이 섬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진 것은 대한제국 말기인 1866년 병인 양요 때였다. 프랑스 극동 함대가 월미도에 정박하면서 강화도 공격을 준비할 당시 이 함대 총사령관인 로즈 제독은 자기 이름을 따 로즈 아일랜드로 해도에 기록함으로써 해외에서는 장미섬으로 불렸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이후 월미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월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하고 속칭 유곽이나 요정 등 국내 최대의 유원지로 개발했다. 일제는 월미도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변두리로 강제 이주시킨 뒤 실내 수영장도 지었다. 간악한 일제는 조선인은 실내 수영장 출입을 막고 일본인들만 수영을 즐기게 함으로써 조선인들보다 우월한 민족임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물론 월미도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것은 1950년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다. 위기일발에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 상륙작전 감격의 뒤안길에는 피눈물 어린 슬픈 사연도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해마다 9월 15일이면 월미도 앞바다에서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가 펼쳐진다. 제64주년 전승 행사에는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과 공군 블랙이글 8대, 상륙 장갑차 20여 대 등 한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상륙부대를 편성하여 화력 지원, 기뢰 탐색전,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돌격, 후속 돌격 상륙작전 등의 웅장한 해상 전투를 재현했다.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파축 시세로 인민군들이 그냥 남아해오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대구하고 부산밖에 안 남고, 대구에 가면 그 다부동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다부동 전투에서 그냥 국민하고 그냥 최후의 결전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하나도 그냥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구 일부하고 부산 일부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부동 전투에 실패를 하면은 그냥 바로 부산까지 인민군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6.25가 발발하자마자 부산에서 부산공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가 만으로는 17이고 그랬는데 일단 시험을 치니까 너무 작고 나이가 작다 해서 불합격이 됐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나라를 위해서 꼭 살아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 친구 임명하고 합해서 이 문명지를 깨물고 결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국사원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더니 시험관이 보더니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8월 30일 날 1950년 8월 30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9월 달인데
메고도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상륙작전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얘기를 해서 해병대를 연대급으로 살려가지고 우리나라 해병대는 그때는 해병대 1, 2기생밖에 없어요. 1기가 1기에 350명씩 700명하고 간부들 한 100명하고 한 800명밖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려니까 한 3천여 명 있어야 되니까 3기생이 한 달 전에 4주 교육을 먼저 받고 저희는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4기가 메고도 장군께서 인천 상륙을 하려고 그랬는데 합참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합참에서 반대를 했어요. 합참에서 반대한 이유는 인천의 간만의 차이가 10m 이상이 되고 성공률이 낮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메고도 장군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거다.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게가 돼가지고 9월 7일 날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대통령이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바로 한 몇 메터 안 돼요. 간격이. 부대가 좁으니까. 그 보니까 대통령이 울고 계셨다고. 너희들 해병대가 인천을 상륙하게 인천 어딘지 상륙을 하게 되는데 상륙작전에 성공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아니면 살기로 조국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훈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부두 남쪽으로 가가지고 부두로 돌아가지고 제2부두로 가가지고 바로 상륙용 상륙군을 태우는 함선에다가 탔습니다. 기수를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군의 첩보대 고학구대위에 5명의 첩보요원이 8m에 상륙해가지고 8m로 상륙해가지고 고장난 그 8m 동대를 고치고 8m 동대에 1950년 9월 15일 날 0시에 중대 불을 밝힌 거예요. 밝히고 그 다음에 미국 청조기를 받은 겁니다. 전함에 타고 계시던 메고도 장군께서 신호가 왔다 공격이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9월 15일 날 물대를 맞춰가지고 만석부두에 있는 만석부두 그 적색해안인데 적색해안으로 우리가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담당을 해서 이제 저 서구 쪽으로 지금의 서구 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가면은 연희동 고치라는 데가 있어요. 슉슉슉슉 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기포는 지나가면 핑 소리가 나지만은 슉슉슉슉 하는 건 바로 위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딱 두 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상을 당하고 그런데도 처음엔 여기 부상을 당했는데 처음 흡수가 했는데 몰라요. 땀이 나는 줄 알아. 하도 땀이 나니까. 땀이 나는 줄 알았던데 우리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야, 너 피가 내린다. 보니까 피예요. 땀이 아니고 피야. 그래서 거기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인천 상륙이 굉장히 어려운 거 했지 않았습니까? 5,000분의 1이라는 걸 우리 메카도 장군이 그 양반이 기독교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기자가 물으니까 그 메카도가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작전했다. 인간적으로는 5,000분의 1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인천 상륙에서 성공한 거예요. 네. 세계 전쟁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뒤안길에는 월미도 원주민들의 눈물이 있다. 인천 상륙작전 사흘 전부터 시작된 집중 폭격으로 올미산의 높이가 5m 정도 낮아졌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해변가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들의 집도 산산조각이 났다. 휴전이 됐어도 월미도 원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살던 집터가 군사기지로 변해 군 당국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한국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고향이 없는 유일한 실향민이 월미도 원주민들이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행사가 펼쳐지는 그 시간에 월미도 뒤편 전통공원에서는 위령제가 열린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은 당시에 숨진 민간인 홀령을 위로하고 그들이 태어난 월미도에서 살고 싶다는 눈물 어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생존권을 위하여서 정말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자기의 분복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사정으로 아니고 타인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먼저 아닙니까? 주거권이 먼저가 아닙니까? 입고 먹고 자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화병이 다 생겼습니다. 어떻게 눈에 출혈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죠. 빨가벗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노인네들 10몇 살 된 사람이 70, 80이 돼서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여기 내가 억지로 오시라서 지팡이 들고 허리 끌고 그러고도 못 오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본거문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정부기관에요. 어떻게 해주려는 거. 월미도 원주민은 지역상으로 월미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니까 귀향할 수 있도록 자체 단체장과 정부는 협조해서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공고는 공고뿐이래요. 집행권이 없대요. 그러기만 하지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주민이 살던 데는 여기 이제 해설판에 보면은 시방 여기서 6번 여기서 이렇게 보면 6번 그다음에 18번 이 앞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형성이 돼 있고 시방 그 폭격을 한 데가 20번 이쪽 일대를 폭격을 했어요. 일대로.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이 가세에 이쪽 가세 5번 이쪽 가세에 현재 우리가 오늘 주민이 이 일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이 갑자기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 동네 가운데다가 한 발을 떨어뜨리고 일가족이 다 몰살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저희 집은 가세에 집이 있었는데 폭격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뒤로도 산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침 물이 써가지고 간조가 돼 있어가지고 대포를 사람들이 전부 몰려 나가가지고 흑도를 치려고 어플에 있었어요. 어플에 있으면 여기 폭격을 계속해서 이 동네를 다 내방탄으로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그러졌죠. 물이 또 오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다가 바다 가로다 나와가지고 폭격이 들어오니까 전부 이제 나무 그물 밑에 있다가 폭격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서 불황으로 돌아보니 뭐 전부 다 불바다가 다 탄 자리에 뭐 아무것도 없었죠. 뭐 그때 당시에. 그래도 집터라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가만히 있더니 어디서 구호고 뭐 해가지고 잠자리를 구호고서 며칠 동안 있었죠. 뭐. 그러다가 이제 9월 15일 날 상륙을 시작을 해서 아침 새벽같이 폭격이 시작되니까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전부 나와가지고선 그때 대한제분 앞에 연부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없는 빈집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임시 기거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상륙작전 후에는 다시 들어오려고 몇 번씩 노력을 했었는데 미군이 주둔해 있고 그 정문을 세우고 민간인들 출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못 들어와 봤죠, 뭐 그동안.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6.25 사변 날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그때 당시
15살이라 중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나이가 이제 생일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랬었는데 레이팜터를 터뜨리고 불을 지르니까 가운데 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빠져나오고 다 몰살한 거예요. 그런데다 우리 친구는 지금도 내가 저기 가서 울고 친구한테 가서 헌화를 한 거가 바로 뒷집에서 살면서 친한 친구애가 바로 우리는 앞에 살았었고 걔네는 그렇게 뒤에 살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오빠랑 셋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다 타 죽었더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다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뭐 제대로 걸고 덮어줄 저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충 작은 아버님하고 그냥 흙만 끌어서 덮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8.15 해방되고 난 뒤부터 고생을 배고픈 고생도 말도 못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 애들 형제들이. 그러던 건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립니다. 그리고 난 뒤로다가는 이제 여길 들어와서 살려고들 원주민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초소를 세워놓고 우리 원주민들 그 안으로 다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후위로 상륙작전 하고 난 뒤는 원주민들이 여기를 못 들어왔어요. 2004년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도 이거 지팡이를 짚고 안 쫓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청와대 정문 들어가는 대로 미 대사관에 국방부에 국회의사당에 저 해군 평택 파란데 있는 데까지 쫓아다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몇 번을 왔었는데 일본 사람이 1914년도에 와서 사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사정을 해서 1800년도서부터 살아온 저거가 있어요. 제적이.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또 살아셨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근거는 그래서 우리 영감님까지 6대가 살아왔습니다. 월미산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6.25 나기 전에 현재 그 자리거든요. 여기가 적산가구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대토를 준 동네고 그러자 6.25가 터졌대요. 9월 10일 날 사전 폭격을 해서 동사무소가 맨 앞줄이에요. 앞줄에를 먼저 동사무부터 때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댁은 그 7줄 끝에 살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살아나왔죠. 월미도 일대를 아주 완전 초토화를 시킨 후에 15일 날은 45분도 안 걸려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50년 9월 10일 날 새벽에 그냥 맨발 벗고 빨가 벗고 저기 쫓겨난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고향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17대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을 제가 발의를 하고 또 국회 통과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월미도 사건이 그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이 돼가지고 또 진상규명이 됐습니다. 마침 돼가지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은 됐지만은 실제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건은 좀 특별해요.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다르게 좀 국가 권력으로부터 민간인이 피해를 본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월미도 사건은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그 6.25 전쟁 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성공한 인천 상륙작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월미도 해변가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이 이제 그 상륙작전 하기 위해 사전에 그 해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포격을 했어요.
먼저 이제 그 해변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병과 해군이 그 진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군이 공중 폭격을 할 때 거기 살던 주민들이 그 집을 쫓겨나게 됐어요. 당연히 그 당시 공중 폭격을 피해서 당연히 집을 벗어나가지고 피난 갔다 며칠 동안 피난 갔다 들어오니까 당시 미군이 거기 진주하고 못 들어오겠단 말이죠.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역시 그 지역은 이미 군사기지가 됐다. 그래서 못 들어갔죠. 그 당시 미군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1970년 초반에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고 한국군이 들어왔어요. 그때 다시 또 주민들이 또 다시 우리 집에 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또 역시 한국군이 이제는 역시 군부대다. 민간인이 어떻게 군부대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또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주민들은 청원을 냈죠. 국방부에도 청원을 내고 인천시에 청원을 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난데없이 새벽에 그 폭격을 피해서 잠시 피난했다가 도로 집을 들어가려는데 지금까지 집을 못 들어갔다. 그러니 빨리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상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뺏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 한국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철수를 하고 인천시에 그 땅을 팔았어요. 그게 2002년도 일인데요. 군 시설도 아니고 결국 이제 인천시가 양도 받아가지고 그 지금 공원을 꾸며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귀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귀향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2000일 넘게 농성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이 민간인의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 때는 나무 뿌리 하나까지 다 보상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월미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쟁통에 폭격 피해서 잠시 나갔다가 못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살고 있던 집이나 주거권이나 재산을 뺏긴 거예요. 뺏긴 거가 민간 재산을 뺏어다가 자기들이 또 돈 받고 팔아가지고 이득을 추앙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득은 민간인에게 줘야죠. 그게 원래 국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지금 이 사건의 책임은 이제 국방부도 책임이 있고 이제 원인을 제공한 건 국방부예요. 근데 사후 처리를 잘못한 것은 인천시다. 당시에 이제 그 월미에서 쫓겨나가지고 귀향을 못하고 그분들이 계속 국방부 인천시에 민원을 냈어요. 내가 왜 내 집으로 못 들어가냐. 내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월미도 주민들은 그래도 국방부보다는 인천시가 가까우니까 인천시장에게 민원을 많이 냈어요. 그럼 인천시장 답변이 뭐냐? 미군이 나가면 해결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미군이 나갔어요. 한국군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은 또 한국군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달라고 그러냐. 좀 기다려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 한국군도 나갔어요. 나갔으면 당연히 인천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국방부에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당시 땅값을 서로 이렇게 정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야 돼요. 그래서 200여 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 있는 물건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하자 수리비만큼은 떼라. 그러면서 200억을 요구하면은 그 중에 50억은 그러면 이 주민들 해결비로, 주민들 민원 해결비로 이것은 놔두고 나머지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얼마든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다 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그 명분이 있어요. 이거 누가 보나, 누구한테 말하나 이거는 국방부가 이거는 간 거죠. 국민 땅을 그렇게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뺏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건 얼마든지 인천시장이 큰 소리 치면서 당연히 이거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 하여튼 또 이것을 우물우물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단을 할 때가 됐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국방부가 했고요. 국방부 원천적으로 잘못한 그 부처고. 그 다음에 인천시도 시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접수했으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거주권이에요, 거주권. 그러면 최소한도 임대 아파트는 줘야 돼, 최소한도. 소유권 인정 못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는 줘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만약에 군부대가 주둔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분들은 귀속재산 불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소유권 보상까지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 보상 안 해주더라도 땅이라도 인천시가 소유하는 땅을 대토로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다. 인천시는 월미도 원주민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을 딱 한 거를 인정을 해서 거기서 특별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양문화구 쪽에서도 그거는 법령상에 안 맞는다 해서 안 하니까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우리가 이게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이게 취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걸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까지 추진했는데도 이게 의회 상위법에서 안 되는 거를 시가 어떻게 도와줘요? 시가 더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 없는 월미도 실향민들의 망양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살았고 그들이 태어난 월미도 전통공원 정문 앞에서 판잣집을 지어놓고 지금도 농성 중이다. 한국전쟁 이후 64년 동안 고향 없이 유랑 생활을 해온 월미도 원주민들의 피 맺힌 한은 과연 그 언제쯤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